을 보면요, 특히 한겨레 신문이 3개면에 걸쳐서 세게 썼던데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정말 기야말 수준인데요. 기야말 수준이네요. 예, 실제로 관저에 대해서 준공검사 조서도 조작을 했고 하지도 않은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꾸몄고 예. 심지어 관저 증축 내용이 담긴 최종 도면조차도 작성되지 아니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자인 21g 여기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뭐 감사원에서 나온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추천인을 알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이거 하고 우리 길게 있고요.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각해서요. 이 길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면요.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한 거냐? 김호진 관리비서관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1g은 김건희 여사가 했던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 회사인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절차상 미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려 19곳이 무자격 업체였어요. 이 말이 됩니까? 장윤선 대표님, 예. 기자님 예. 아셨잖아요. 이럴 줄. 네? 이럴 줄 아셨잖아요. 저는 감사원 감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감사로 확인됐을 뿐이지 예. 시민들도 다 짐작하고 있었어요. 저랬을 거라는 걸. 그런데 저는 저 감사원 감사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최소화해서 하여튼 어떻게든 피해갈 그리고 변명할 여지를 다 남겨놓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걸 가지고 경찰 수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했을 거고 감사원 감사에는 다뤄지지 않은 부분도 심지어는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에 이걸 담당했던 실무 담당 과장이 항의성으로 이런 감사 안 된다라고 사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권익위원회도 그렇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사건 조사하던 실무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냥 아예 그만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탄핵 사유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네.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법적 근거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갈 건데 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하고 그걸 국민들께 알리고 시민들께 알리고 탄핵 사유, 탄핵 근거를 하나씩 축적해 갈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청와대를 나온다고 하는 인수위 시절에 청와대를 나온다고 하는 것부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당시 여당에서 말렸고 그것이 심지어는 안보상의 문제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고 심지어는 그게 안보상의 문제 중에 도청 위험까지 있다는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까지 했고 매우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래서 출발부터 사실은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출발부터 이거는 탄생하지 않아야 될 정권이 탄생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거의 모든 과정이 권력의 사유와 검찰 권력의 과잉 남용 이걸로 운영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붙인 이름이 검찰 제국이에요. 검찰 제국. 그러니까 그 검찰 제국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쭉 깔려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거치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는 이게 제대로 거쳤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아니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감사원에서는 뭐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이런 관련된 예컨대 뭐 안 썼을 거예요. 틀림없이. 드레스룸 증축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우나방 증축 거기에다가 추가 드레스룸을 더 필요해가지고 더 하자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보안시설이라서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그것만 안 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지만 운영이 법사위에서 다루겠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사건이 사법적으로 쟁점화됐을 때 이게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언론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인 건 그것뿐만 아닐 거예요. 지금 직권남용이라고 누가 그랬나요? 무슨 직권남용일까요? 직권남용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직권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 말고는 네. 거기서 할 수 있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어디 뭐 마포대교? 예. 저는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지위에 있는 분이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범으로 어쩌고 하는 거는 차원이 좀 달라야 될 거예요. 공적 지위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그거를 그렇게 강요를 받았거나 그 요청을 받은 것을 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대통령 부인은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보자고요. 자연인으로서 혹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지위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게 법적 권한을 갖는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왜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느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요. 뭐 저는 제가 대통령실에 2번 근무를 해봤는데 대통령 부인 여사분님들이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정도가 되게 그동안의 관행이에요. 근데 이건 거의 지시 내지 명령에 준할 만큼한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거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처벌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 남용의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법으로 의율? 저는 이게 그러니까 형사법상의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처벌을 대한다면 그러니까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 기준을 준용할 상황이 아니고 그거는 형법상의 무슨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권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걸, 사람이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것도 직권남용이라 합니까? 예, 그럼요. 예. 아, 그럼 직권남용이 되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직권남용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직권남용은 그런 게 아니고 권한이 있는 사람, 그 직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오용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이지요. 네. 이거는 직에 부여되어 있는 그런 직에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처벌을 한다거나 뭐 기소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죄중이 상당히 무거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법안들의 그러니까 위반 사유가 있기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그런 권한을 남용하는 게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권리 행사 방해랄지 무슨 업무 방해랄지 아마 그런 식으로 처벌이 돼야 되겠죠. 뭐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이러저러한 행보들에 대하여 이게 사실상 뭐 통치자의 언어를 활용하면서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언하듯이 난간의 높이를 뭐 재조정하라든가 아니면 뭐 그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역할을 뭐 하라고 지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특히 이제 여당 국회의원조차도 아니 거기 그 행안부 장관 정도가 가면 되지 김건희 여사가 왜 거길 가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한 4가지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첫째, 답답했을 거예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그 어디 그 중앙일보에도 보니까 김건희 이벤트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 나왔던데 답답했을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여론이 이렇게 되면 공식석상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런 때는 우연히 찍힌 것 같은 사진을 내놓고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잠잠해진다 싶으면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패턴으로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과시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감에 대한 확인? 이게 좀 안 돼서 꼭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고착 현상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고착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서면 대통령 지지율에 혹은 이 국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신이 마치 대통령 같은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출발이 이런 이유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영진 의원 어제 그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도 아닌 영부인의 권한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의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국정농단이란 말은 맞고요. 네. 그런데 그 국정농단이라는 게 원래 그 자신이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그런 국정의 개입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행태로 나타나는 그것보다 저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 대통령실의 상황, 구조 그런 행태가 가능한 대통령실의 현주소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건과 관련해서 네. 그 손모 씨에 대하여 결국은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이제는 검찰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조선일보 사설조차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의원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결론이 뭐 한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공범이잖아요. 공범인데 A는 처벌을 받고 B는 처벌 안 받으면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집권 전부터 대통령 전부터 얘기해온 공정에 어긋나잖아요. 법치에 어긋나잖아요. 그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공범은 그냥 공범하고 똑같이 처벌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를테면은 뭐 수사를 해서 이제 공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아니 뭐 공범은 수사를 보더라도 포함해서 예. 공범의 지위에 맞는 많은 국가적 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지난번에 뭐 그게 뭐 황제 출장 조사를 검찰이 받은 건지 그거는 대한민국 정말 검찰에서 한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건 확인되기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네. 이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을 때 그러니까 왜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 하던 그대로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께 하던 그대로 세상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뭔가 문제 제기하는 저항하는 그리고 바른 척이라도 하는 그마저도 저는 거세돼 버린 그래서 검찰은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이만큼 신라 같은 기대라도 갖고 있었던 검찰조차도 아니다 이제 그래서 검찰은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